다음 수업은 먹기 힘든 통증 삼킴 장애입니다. 차의과학대학 분당차병원 가정의학과의 허양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 외래에는 보통은 체중이 증가하는 걸 걱정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또 반대로 너무 체중이 줄어서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2, 3년 전부터 죄송해요. 체중이 계속 조금씩 감소하는 걸 주소로 오셨던 의인 환자분이 계셨는데 사실 노인이 체중이 감소한다 이럴 때는 종양의 신호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암 검사 같은 검사를 합니다. 근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식사량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더니 먹을 때 자꾸 걸리고 잘 넘어가지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유 이게 물이라도 한 잔 드시고 하세요. 네, 10분 이상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면 네.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체중이 줄어든 거죠, 사실. 이런 분들은 이거 자체가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오, 아니 네. 이렇게 나이 때문에 그러려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네. 텐데 그게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사실은 이제 삼킴 장애라고 하는데요. 삼킴 장애는 사실 보통 음식을 삼키거나 물을 마실 때 정상이라면 감각, 이상한 느낌 아니면 저항이 느껴지지 않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입에서 위장까지 쉽게 통과해야 됩니다. 하지만 음식이 지나가는 감각이 지나치게 많이 느껴지거나 음식이 식도 내에서 내려가거나 지지되는 느낌이 있으면 이게 더 이상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삼킴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6시내 고향 그 촬영 다닐 때 어르신들 중에서 잘 못 삼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 꽤 계세요. 네. 예. 맞아요. 사실 노인층에서 삼킴 장애는 사실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 나이가 들면 몸 근육이 전체적으로 줄게 되는데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혀를 비롯해서 씹는 근육, 저작근, 또 목 안의 인두 근육도 근육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습정 질환으로 인한 경우도 많은데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로 입에 음식을 넣고 씹고 삼키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국내 65세 이상 노년층 3명 중에 1명은 삼킴 장애를 겪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3분 중에 한 분이나 네, 돼요. 많죠. 고령화 그리고 가속화가 되면서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특별히 파킨슨병이나 뭐 이를테면 뇌졸중 증세를 앓고 나서도 이쪽 근육이 좀 불편해지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가 봐요. 네, 그런 질환도 많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따르면 2015년에는 1만 544명에 그치던 환자 수가 지난 2020년에는 1만 8천 명을 훌쩍 넘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입속에 음식을 삼키는 동작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들이 많아진 건데 이렇게 되면 충분한 영양 섭취가 힘들어지면서 다양한 합병증이 생기게 되고 또 생명까지도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생명까지요. 오늘 강연 더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왜 의사 선생님들은 뻑하면 생명의 위험 받는다고 해가지고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예, 아니 네. 다 안 아프던데 다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막 그래요. 그러게요. 예. 네. 자, 그림을 보면서 이제 삼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1단계는 이제 구강 단계가 있습니다. 음식물을 인지하고 음식물이 구강 뒤쪽으로 움직이는 단계를 이제 구강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단계인 인두 단계는 삼킴 감사, 즉 우리가 음식을 꿀꺽 삼키는 단계를 이제 인두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도 단계는 이제 영운동 운동에 의해서 위로 음식물이 이동하는 단계를 식도 단계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제 구강 단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음식을 일단 잘 씹지 못하고 또 혀를 이용해서 음식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침 분비가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입이 마르고 음식을 삼키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삼킬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물고 있는 증상도 이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인두 단계는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네, 그쵸. 식도 단계. 인두 단계는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기는 증상은 음식을 죄송해요. 잘 삼키지 못해서 목에 걸리는 일이 생기고 또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도로 들어가게 돼서 살에 들리거나 심하게 기침을 하거나 음식이 코로 반대로 이렇게 나오는 증상이 생길 수도 예, 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세 번째, 식도 단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식도의 종양이나 개실, 식도벽이 이렇게 주머니처럼 늘어나서 개실 같은 게 생겨서 내려가지 않는 것을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식사 후에 트름처럼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겠고요. 또 음식이 이제 식도가 연동 능력이 떨어지면서 음식물이 내려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음식물이 거꾸로 위장으로 안 내려가고 역류가 되면서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게 되니까 속쓰리거나 흉통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정 중에서 어느 단계라도 이상이 생기면 삼킴 장애가 발생을 하는데 노년층의 경우에는 세 단계가 보통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잘 먹지 못해서 점점 먹는 양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요. 또 영양 섭취가 부족해서 영양 실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밥 못 먹는 것도 힘든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으니까 더 괴로우셔서 이렇게 또 살까지 빠지시고 영양실조까지 간다니까 너무 저는 그리고 이 걱정이에요. 삼킴 장애가 그러면 노화 때문에만 생기는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처음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는 이제 노화랑 관련해 있으면서 운동 기능이 저하되는 게 문제인데요. 음식을 삼키는 과정, 혀, 입, 인두, 목구멍 속에 있는 많은 근육들이 정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근육이 손상이 되거나 기능을 잘 못하면 삼킴이 어려워집니다. 원인에는 노화뿐만 아니라 염증이나 퇴행성 근육병증, 근디스토피아 같은 것들이 있고 뇌의 명령을 기능이 저하된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경계 질환 때문에도 생기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뇌졸중이고 그다음에 뇌 손상이나 뇌 종양, 또 파킨슨병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척수 손상 때문에 생기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 구강이나 인두, 식도에 생긴 상처나 염증, 종양, 또 입이나 목 주변에 생기는 인후두 쪽의 암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거나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된 이후에도 구조의 변화가 생기거나 폐쇄가 생기면서 삼킴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단순 노화가 아니라 병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거면 병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그래요. 되네요. 그래야 삼킴 되네요. 장애가 일어나는 원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킴 장애가 생기시면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삼킴 장애를 진단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검사가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입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삼킴 장애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영제를 섞인 물이나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과정을 고속 영상, 비디오나 아니면 방사성 장비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원인을 찾는 것이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보는 영상은 이제 일반인이 이제 삼킴 과정을 보이는 영상인데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이 넘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뭔가 꿀꺽 넘어가네요. 바로 정확하게 식도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순식간에 있습니다. 넘어가네요. 예. 네, 생각보다 굉장히 꼴딱 이거 빠르죠. 하는 동안 이런 과정이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영상입니다. 예, 환자의 네. 영상. 환자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것처럼 음식을 일단 입에서부터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내려가는 음식물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음식이 정확하게 식도로 내려가지 못하고 아이고. 기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흡입이 생기는 과정이 촬영이 된 것입니다. 저거 지금 새 나온 거죠? 떨어져 네. 나온 거. 원래 식도로 쭉 다 내려가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네. 격가지로 그냥 뭐 나온 게 넘기는 예. 속도가 확연하게 다르네요. 예.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뇌종양으로 인해서 삼킴 장애를 앓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이런 흡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이 검사를 통해서는 앉는 자세, 고개 방향, 턱의 움직임, 혀의 움직임이나 감각, 인두 후두 기능까지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기도로 음식이 넘어가는지, 얼마나 구강에 남아 있는지, 삼킴 방사는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병원에 내원해서 이런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오랫동안 삼킴 장애를 방치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못 먹어서라도 좀 네. 합병증이 많이 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삼킴 장애 자체로 생기는 질환은 식사를 못 드시니까 감소하면서 근감소가 생기는 것 자체가 원인일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환자처럼 체중이 감소하고 또 기력이 쇠약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망률도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한 삼킴 장애로 인해 잘못 삼키게 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음식물 속에 세균이 때문에 폐에 염증이 생기는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심할 때에는 생명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단단한 고체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고 또 이런 삼킴 문제가 있으면 기도에 걸리면서 질식이 생길 수도 아이고. 있습니다. 떡 잘 안 씹고 삼키다가 보면 막히게 되겠군요. 맞아요. 그렇죠. 예. 편안하게 말씀하시면서 질식, 폐렴 정말 네. 그래서 정말 심각한 병이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서 이 삼킴 장애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나아질까요? 좀? 네, 일단 기본은 원인 질환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 원인 질환이 분명하다면 약물이나 수술 같은 치료를 하시는 게 먼저고요. 다음은 삼킴 기능을 직접적으로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지는 못하지만 음식을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먹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의 점도를 높이는 방법인데요. 물처럼 점도가 낮은 음식은 더 기도로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사례도 더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점도 증진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즉 음식을 좀 끈적거리게 만들어서 이제 음식이 쉽게 순식간에 넘어서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고 환자가 효과적으로 잘 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고요. 그 점도 증진제를 뿌리면 이 물에 전분가루 푼 것처럼 이렇게 네. 걸쭉해진단 말씀이시죠? 걸쭉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조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꿀꺽 삼키게 목을 숙이게 삼키는 동작을 훈련을 시킴으로써 도와지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입이나 볼, 혀 같은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재활 운동도 있고요. 또 직접적으로 턱이나 목에 부위에 전기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삼킴 관련 근육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또 구강 민감도가 떨어진 분들은 차가운 얼음으로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삼킴을 돕는 마사지나 재활 치료도 있다는 뜻이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킴 장애를 감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물 같은 액체를 마실 때 사례가 잘 걸리는 것입니다. 물 외에 자신이 침이나 밥 먹을 때도 사례가 자꾸 걸린다. 그러면 의심을 하고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식 섭취가 줄고 저하되는 날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길 바라고요. 단백질이나 영양소를 부족하지 않게 드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노화로 인한 근감소로 인한 삼킴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